자, 감성입니다. 자, 38라운드 브리핑 바로 해드릴게요. 자, 제가 제목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라고 일단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감독 처음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저희 팀이 어떤 컨셉으로 공을 찰 것, 컨셉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술을 짤 것인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원래 이제 그걸 하려고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요.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이렇게 할게요. 자, 먼저 수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수비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두 줄 수비 하기로 했었죠. 두 줄 수비 한다. 두 줄 수비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것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줄 수비. 두 줄 수비.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상대방이 공을 잡았을 때, 자,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항상 한 사람이, 자, 항상 이렇죠. 공격수는 갈 수 있는 방향이 이렇게 두 방향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이제 앞쪽에 있는 일렬의 사람이 한쪽, 이쪽이든 한쪽을 막아주게 되면은 그 나머지 한 부분은 이 뒤쪽에서 이제 커버를 하고 짱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1선, 2선에서 두 줄 수비를 하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수비의 기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1번이 있고, 자, 2번이 있다 했을 때 우리는 1번보다는 2번 쪽을 이 앞쪽 사람이 이렇게 막아줘야 된다. 왜냐면 여기가 중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을 측면으로 보내고, 자, 이렇게 막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공은 이제 측면으로 보내겠죠. 드리블을 하든 아니면은 패스를 하든 간에 측면으로 갔을 때 이제 측면으로 갔을 때 이제 압박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턴오버를 우리가 이렇게 유발시킬 수 있는 플레이,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비의 기본은 두 줄 수비다. 두 줄 수비. 이 두 줄 수비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항상 이렇게 두 줄이 되면 박스 형태가 되잖아요. 박스 수비다. 자, 이런 수비를 하자. 그래서 이 틀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수비를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자,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자, 오늘 이제 경기에서도 자, 이 부분을 적용을 해서 제가 이제 저희 팀은 37라운드 이제 저희가 평가 분석을 하면서, 자, 수비를 할 때는 일단 이렇게 4-3-3, 그죠? 4-3-3의 어떤 이런 역할, 이런 포메이션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1선, 2선, 3선 수비. 그래서 상대방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 우리 마지막 3선 수비까지 내려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저희 37라운드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1선과 2선의 수비 부분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4선에 바로 상대방이 다이렉트로 공을 가지고 내려오고 해서 이제 경기가 좀 어려웠던 저번 주였죠. 자, 그래서 이번 주는 1선, 2선, 3선 이 수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이 될 수 있으면 아니라 절대로 1선이 있으면 1선에서는 상대방이 1선 앞에서 공을 잡았을 때는 이 뒤로 공이 빠지지 않도록, 2선도 마찬가지고 3선은 더욱더 그래야 되겠죠. 자, 이런 수비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하시고, 자, 그리고 두 줄 수비죠. 자, 상대방이 공을 잡았을 때 이 1선 지금 저희 아까 처음에 금방 이야기했던 그 두 줄 수비, 1선은 항상 이 상대방이 공을 잡았을 때 이 상대방이 공격 방향을, 자, 이쪽이 됐든 했을 때 항상 우리는 이쪽으로 막아가지고 공이 가운데로 투입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그러면 상대방이 공을 이렇게 칠 때, 그죠? 이제 이쪽은 비게 되니까요. 항상 일선 수비는 양쪽 중 한쪽을 항상 양쪽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둘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안쪽을 막고 바깥쪽은 이 7번이 짱을 보고 있다가 공이 투입되는 순간 잘라낼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이 투입되면 또 막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커버해주는 플레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시고, 공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투입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요. 우리 여기 미들이 안쪽에서 막아주고, 또 공이 이쪽으로 나갔을 때 커트해내고, 자, 이렇게 조직적인 수비가 될 수 있도록 수비를 해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좀 조직적으로 수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뚫렸을 때, 그죠? 뚫렸을 때는 뚫렸어요. 자, 그러면 최대한 이선이 수비하고 있을 때 또 위쪽에서 압박을 해줄 수 있는 수비. 자, 여기까지 해주면 더 좋겠죠. 자, 수비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지만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건 수비는 어떤 축구의 어떤 기술하고는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리고 그냥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랬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저희가 공을 너무 횡으로만 많이 돌린다. 요새 이제 또 그런 부분도 또 많이 적어졌죠.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제시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 이야기 했었죠. 자, 이 이야기 생각이 다시 한번 제가 상기를 드릴게요. 자, 요 그림 보셨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좌우로 흔든다. 공격이든 미들라인이든 좌우로 흔들어 가지고 상대방의 틈이 생겼을 때 그 틈을 공략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이제 제가 이제 했을 때 이제 지금 이제 오해하는 어떤 잘못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좌우로만 공을 흔든다, 이렇게 돌린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목적은 뭐냐면 좌우로 흔드는 게 목적이 아니죠. 좌우로 흔들어 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틈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좌우로 흔들게 되면 왔다 갔다 이동을 하게 되니까 틈이 벌어졌을 때 결국은 이 틈 사이로 공을 투입시키기 위해서 좌우로 흔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좌우로 흔드는 게 이거 흔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흔들어서 결국은 이 중앙에 종적인 게 횡적으로 흔들어서 종적인 어떤 패스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좌우로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이 종적인 패스가 목적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좌우로 흔드는 게 뭐냐면 흔들지 않으면 상대방도 수비가 이렇게 밀집이 돼 있죠. 이렇게 밀집이 돼 있죠. 밀집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밀집이 돼 있으면 여기에 이 사이에 정적인 패스를 넣을 수가 앞으로 결국은 저 패스는 앞으로 전진이 돼야 되니까 골대까지 전진이 돼야 되는데 앞에 밀집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공을 좌우로 저희가 빠르게 전환을 시켜주면 아무리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이런 틈이 벌어지겠죠. 우리가 횡적으로 공을 돌리는 목적은 이 틈을 만들기 위해서 공을 돌리는 거죠. 틈이 생겼을 때 이 틈에 생겼을 때 이제 우리가 목적하고 하는 바 이 종적인 패스가, 자, 이걸 이루기 위해서 횡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목적은 종적인 패스다. 이걸 위해서 횡적으로 돌리는 거다. 자, 안 돌렸는데 이렇게 틈이 보이면, 그죠? 공을 굳이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 바로 보여요. 그럼 바로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되시죠? 굳이 공을 돌릴 필요가 없다. 만약에 이렇게 틈이 앞에 보여요. 수비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야지 보이면 바로 주시면 되죠. 근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줄 수가 없으니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앞에 준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을 저희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목에서 말했듯이 다시 처음으로 저희가 돌아가 보자. 아시겠죠? 자, 수비는 두 줄 수비. 아시겠죠? 자, 1선, 2선, 3선. 자, 공이 1선 앞에 있을 때는 1선, 2선, 이 커넥션이 이제 두 줄 수비가 돼야 되고, 그죠? 공이 2선까지 들어왔을 때는 2선과 3선이 두 줄 수비가 돼야 되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수비에서는, 공격에서는 자, 횡패스,
다음에 종패스. 그래서 이 종패스가 최종 목적이다.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까지 링크. 나는 뭐다? 링커다. 자, 요 개념까지만 잘 적용을 해가지고 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링커라는 개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거 중요하니까요. 자, 링커. 링커는 뭐죠? 링커, 내가 링커의 역할을 하려면 먼저 뭘 인지를 해야 되냐면 일단은 공이 출발하는 출발점. 그리고 공이 도착하는 도착점. 자, 항상 이제 이게 나에게 공이 오기 전에 이게 인지가 먼저 돼 있어야 돼요. 출발점은 보통 다 인지를 하는데 도착점 인지를 잘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하는 역할, 그 역할을 내가 해준다. 최대한 어떻게 간결하게. 자, 요런 개념. 자,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또 38라운드 운동을 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엔트리를 지금 발표했죠. 자, 엔트리 발표 기준은 여러분들이 이제 출석 체크를 해주시죠. 그 기준으로 엔트리를 짰습니다. 그러니까 출석 체크가 좀 늦으신 분들은 지금 엔트리 안 들어가 있죠. 예,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하셔야 됩니다. 예. 출석 체크 부분, 그 출석 체크가 이제 안 되신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일단 엔트리에서 제외를 시키고 그날 경기에서도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경기에 이렇게 늦지 않을 수 있도록 늦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규칙을 만들어 가야죠. 다른 분들은 다 그걸 하는데 그분이 이제 한 분이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은 그 출석 체크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손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엔트리는 앞으로 출석 체크를 안 해주신 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날 어떤 경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 분이라 생각하고 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경기장에서 뵐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